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리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어요. 어제 좀 컨디션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조금 좋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제 오버트레이닝한 것 같아요. 운동할 때. Okay. Anyways, it's not a big deal.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생각사전 한번 볼까요? 생각사전 유영만 교수님, 요즘에 유영만 교수님 책 열심히 읽고 있는데 생각사전부터는 노잉이라는 책을 제가 다 읽었나요? 뭔가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해서 좀 책을 많이 읽고 싶기 때문에 well thinking 아니면 오늘 노잉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진짜 심상화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목이 컨디션이 안 좋죠? 네. 노잉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 아는 거,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왜 이렇게 목이, 어제 운동을 너무 많이 했어. 오버트레이닝 했어. 에휴, 괜찮아요. 한번 볼까요? 오늘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고요. 미래가 이끄는 대로 미래가 보인다는 헛소리에 대하여 꿈을 이룬다는 것, 인생의 4가지 단계, 행복한 성공을 위한 필수 공식, 당신의 테마는 무엇인가요? 길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 what이 아닌 how, how에 집중하면 생기는 일, 하고 싶은 일의 진짜 의미. 노잉을 부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이거 읽었을 것 같은데 제 생각 읽었네요. 읽었어. 다 읽었네요. 책 다 읽었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잠깐만. 행복한 성공을 위한 필수 공식? 길을 찾는 확실한 방법? 자, 노잉은 이 4가지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단계든 본인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에 나타나는 점만은 동일합니다. 나의 중요한 시기, 오케이. 인생의 4단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욕망의 단계, 그 인간의 그 욕망에 대한 그 단계별로 나누신 것과 비슷하죠. 욕망의 단계, 소망의 단계, 공헌의 단계, 사명의 단계. 공헌? 사명? 욕망의 단계는 먹고 싶으니까 먹고 가고 싶으니까 가는, 그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마음이 충족되는 단계입니다. 맛있는 가게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다시 말해 즉각적인 욕구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류가 지금과 같은 고도의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욕망 덕분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좋은 집에 살고 싶다 같은 그 욕망은 인생의 질을 높이는 커다란 원동력이 됩니다. 라이벌에게 이기고 싶다,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다, 복수, 승부욕, 명예욕. 소망의 단계는 시야가 넓어지면서 마음에서부터 하고 싶은 일이 생깁니다. 불평불만이나 분노에서 시작된 그 욕망이 충족되고 나면 한 발 더 나아가 행동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맛있는 가게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나 참 이런 게 없어요. 그쵸? 소개하고 싶다라던가 이런 거. 근데 이제 저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생겼어요. 배품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남의 장점을 찾아서 하나라도 소개를 해주고, 그럼으로써 상대에게 자존감을 불어넣어주고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여전히 나 자신이 하루에 하나씩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자신이 주체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염두에 둔 소망이 더해집니다. 공헌의 단계는 타인을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을 봤는데 뭔가 약간 손해보는 것이 항상 조금 득을 보는 것이다 라는 걸 성공하신 분들은 항상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하는 거, 타인을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 이 단계에서는 내가 자주 가는 가게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주로 힘들어하고 있으니 SNS로 홍보해야지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이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의 비중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의 비중이 커지는 단계가 바로 공헌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욕망의 단계에서 주어진 과제를 제대로 맞춰야만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조차 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요구받은 일이나 역할을 할 수 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위한 일을 통해 공헌정신이 생겨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사명의 단계는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문을 닫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다. 내 외국어 실력과 프로그래밍 기술을 살려 일본 음식의 매력을 알리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야지와 같은 사명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감정을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또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 인생을 이 일에 모두 걸겠다 라는 그 확신과 각오가 생겨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등은 상관없이 그저 일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만이 존재합니다. 타인을 위한 공헌과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노잉은 이 4가지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단계든 본인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에 나타난다는 점만은 동일합니다. 어떤 단계든 나에게 중요한 시기에 나타난다. 나는 노잉을 접한다면 사명의 단계에 들어설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나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4가지 단계는 각각의 경계가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고 마치 그라데이션 상태처럼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지 않고 그러므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욕망과 소망처럼 자기 생각을 중요시하는 그 단계를 소홀히하고 가족 또는 사회를 위한답시고 공헌, 사명의 단계에만 열중하기도 합니다.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은 아름다워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욕망과 소망이 채워지기도 전에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려 한다면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뿌듯함은 느낄 수 있겠지만 내심 바라던 감사와 칭찬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강한 불만과 분노를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요구에 솔직해지고 바라는 바를 이루는 일이 먼저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만 공헌의 단계 그리고 사명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헌과 사명이라고 하면 사회나 세계를 위해서 무언가 거창한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헌과 사명의 대상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모여 웃고 떠들며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누군가에는 공헌과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노인이 찾아올 그날을 위해서 욕망의 단계부터 차근차근 주어진 관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을 충족시키고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행복한 성공을 위한 필수 공식.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무언가 하고 싶다, 손에 넣고 싶다 라는 간절한 욕망 때문에 때로는 후회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비롯한 강렬한 생각, 반드시 바꾸고 싶다, 꼭 이루고 말겠다 등 그 소망과 의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행동량이 에너지의 양을 증가시키는 원천입니다. 집중이 안 되네, 내용이. 에너지의 양은 앞서 소개한 인생의 4가지 단계 중 욕망의 단계, 소망의 단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TV나 유튜브 등에서 인기 있는 그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를 떠올려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아우라가 남달라 카리스마가 느껴져 신기가 넘쳐 보여라고 말합니다. 아우라, 카리스마, 신기는 모두 에너지를 다르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에너지의 양이 많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양은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욕망의 크기, 노력의 양, 신념의 중도가 클수록 에너지의 양도 많아지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많다고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의 질은 높고 낮음으로 구분되며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 상태가 인생의 방향타를 결정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마음 상태에서는 에너지를 질이 높고 부정적인 상태라면 질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체력이죠 네, 책 다 읽었었군요. 몰랐는데. 오늘 목이 컨디션이 생각보다 안 좋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와누카 꿀도 마셨는데 Well thinking 한번 읽어볼게요. Well thinking 읽다가 다른 책이 나와서 못 읽었는데 한 가지만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는 없다. 돈과 공헌 그리고 인격까지 완성될 때 세 가지 결단하다. 모든 비밀은 well thinking에 있다. 부자에 대한 르상티망이 있는가? well thinking의 정수는 시각화이다. well thinking 6가지 시각화 방법?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만난 부자들은 학원의 대가였다. 부모로서 떳떳한 마음을 갖고 싶은가? 여성들을 위한 멘토가 되고 싶다.
인생의 수레바퀴를 균형 있게 디자인하라. 맞아. 오케이, 시각화. 읽었네.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 다 읽었는데요? 블랙홀도 읽었던 생각이 나요. 블랙홀을 다 받아들이게 하는 거. 오케이, 여기부터 안 읽었네요.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한 젊은이 영어 공부도 돕고 나의 생각과도 제대로 정립하자는 차원에서 영어 명언을 통한 자기개발 글을 100일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잠재의식을 바꿔야 하는 이유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엘 캐너먼에 따르면 사람은 3초마다 한 가지 생각을 하며 한 달에 60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를 3초 단위로 나누면 하루에 약 2만 9천 가지의 생각이 생기는 셈입니다. 하지만 24시간 중 3분의 1이 취침 시간이라고 가정해보면 약 2만 개의 생각이 떠오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하루에 7만 개의 생각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의식의 주체로서 생각을 통제하고 있으며 아니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3초마다 생기는 그 대부분의 생각은 우리가 예전에 봤거나 경험했던 것이 잠재 의식 속에 있다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3초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이 생각이 보내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가 나쁜 생각이라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면, 포기의 종용이라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그 인생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루에 떠오르는 2만 개의 생각 중에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메시지가 90%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10%의 부정적인 생각이 90%의 좋은 생각을 집어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도 모르는 사이 삶에 부정적으로 투영되는 생각은 삶을 젊었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잠재의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무의식,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지향점에 도달하고 싶다면 믿고 싶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100일 동안 긍정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모든 것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달간 떠오르는 60만 개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삶의 변화를 도모하는 일, 이것이 생각 파워의 힘인 Well Thinking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확신으로 무장하십시오. 당신이 믿고자 하는 것을 믿고 100일간 훈련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알 수 없는 그 원인 때문에 그토록 밀어내고 믿지 못했던 나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처음엔 생각만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성장을 거듭하면 100일 뒤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삶에 정착할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Well Thinking이 얼마나 강한지 깨닫고 실천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부자들은 학원의 대가였습니다. 인생에는 다소 끝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노력과 헌신으로는 쉽게 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숨이 곧 넘어갈 것 같아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다리가 없으면 기어서라도 목표에 도달하는 자에게 기꺼이 꿈을 내어줍니다.
산다는 것, 무엇보다 불가능에 도전한다는 것은 이런 인생의 짓궂은 장난을 이겨내는 일입니다. 작은 자갈 하나 없이 탄탄대로의 삶은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 불행이 잇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뜻밖의 구설에 올라지는 삶을 부정당하기도 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 별스럽지 않게 이겨내도 이런 나쁜 상황이 계속 휘둘리면 의지마저 잃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삶에 애착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겸허하게 수용하며 다음 걸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삶에 애착을 가져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겸허하게 수용하며 다음 걸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살아내겠다는 의지, 이 강렬하고 뜨거운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짧은 생이지만 내가 살아온 삶을 반추할 때 이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나는 생각에서 이미 한번 죽었습니다. 도저히 나아가서 그치지 않을 것 같았고 다시 일으켜줄 세워줄 사람도 없었다. 시련이 왔다고 하셨고요. 너무 분했다고 하십니다. 오케이. 그래서 생각을 바꿨을 뿐인데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고요. 이거 좀 이해가 안 가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자 할 수 있다. 그러자 온 우주와 주변의 좋은 에너지가 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고나서 생동가 넘치는 강한 에너지. 이는 소설이나 볼 수 있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하셨고요. 아이고 좀 별로 오케이. 계속 한번 읽어볼게. 좀 읽다가 이하연님 책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난 부자들은 학원의 대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과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학원을 활용했습니다. 장기간 성공을 이뤄낸 부자들은 운동, 명상, 시각하죠. 하루 계획, 독서, 감사일기 저 다 하고 있어요. 서남이 학원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다 하고 있어요. 문제? 좀 결과가 성공을 시작도 안 했으니까. 성공 당연히 하죠. 알고 있죠. 알고 있어. 성공할 수밖에 없어. 난 진짜 다 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 이상이 아니라. 오케이. 용기를 내고 알고 있으니까. 톰 컬리는 저서 습관이 답이다. 진짜 이 책 여러 번 읽었는데. 그래서 자수성가한 부자들 50% 이상이 하루 업무를 시작하기 3시간 전에 일어나 한 가지의 자기계발을 실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이 얼리버드의 습관으로 성공을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얼리버드 습관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그 속담에서 유래된 말이지만 단순히 부지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속뜻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계발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자신만의 자기계발을 실천해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심 쉽게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스스로의 상황이나 사건의 변화를 기대하는 건 아무런 요령 없이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능동적인 삶의 자세로 목표를 진취해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당신의 내면을 바꿔 환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 전에 긍정 학원을 실천하면
나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긍정 학원을 실천하며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잘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면을 긍정적인 상태로 만든 다음 하루를 시작하면 일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진짜 맞아요. 그래서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내는 내 아침의 질이 하루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거, 무엇보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며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같은 물이라도 수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되듯이 같은 어려움을 어떤 자세로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어려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아침 긍정 학원의 힘입니다. Well Thinking에서 학원은 끌어당김의 정수입니다. Well Thinking에서 학원은 끌어당김의 맞아. 의 정수다. 아침에 긍정 학원을 하는 것만으로도 잠재의식과 신념에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학원할 때마다 문장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상상하며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 항상 이 느끼는 거, 아는 거, 이제는 더 한 단계 올라가죠. 믿는 거,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 자연스럽게 아는 거. 내가 여자라는 것을 알듯이 아는 거. 그런 거 보면 진짜 이하영님이 가장 그래서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깊숙이 스며들도록 몰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Well Thinking의 중추인 시각화의 본질은 이 학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 끝머리에 불을 창조하는 그 삶을 위한 21가지의 긍정 학원을 정리했습니다. 일단은 100일을 목표로 시작하고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각각의 학원을 2번씩 반복하다 보면 당신조차도 몰랐던 내면의 세계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 긍정 학원을 시작하기 전에 후를 비교하고 싶다면 학원에 느끼는 그 발을 글로 남겨도 좋습니다. 100일 후에 당신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남았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좋고 새로 추가하거나 덜어내도 좋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 미래의 모습을 학원으로 깊고 더하면서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인생 중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순간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기회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역시 당신이 부자가 될 또 한 번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불을 끌어당기는 자, Well Thinker가 될 수 있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긍정학원은 당신의 삶을 균형 있고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잠재의식 속에서 학원이 강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부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학원의 힘을 깨달았으니 당신은 부자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부를 이루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당신의 의지입니다. 잠재의식 속에 부정적인 심상을 믿고 따른다면 당신의 결말은 빈자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당신 자신을 믿고 학원을 시작한다면 잠재의식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당신의 뜨거운 학원을 강한 의지로 밀고 나가십시오. 아이고, 너무 이제는 책을 읽으면 책을 너무 많이 비슷한 걸 읽다 보니까 뭐랄까요,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은 느낌? 식상한 느낌? 이하영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고 이제 편지를 보내야 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사는 게 충실히 사는 것이고, 즐겁게 사는 게 충실히 사는 것이고, 재밌게 살면 적어도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뭔가를 이루게 됩니다. 의지보다는 유지고 유지보다는 유희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인생은 운이고 삶은 우연입니다. 이 책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최고의 우연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됐어요, 그렇게. 아유, 목 상태가 오늘 왜 이러죠? 목이 잠기는 느낌? 이상하다. 그 시작이 마음입니다. 마음속 현실 회로가 바뀌어야 현실이 변합니다. 그 회로가 바뀔 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고, 그것들이 바뀔 때 주변으로부터 이 말을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너 뭔가 좀 변한 것 같아. 이게 시작입니다. 그 운과 우연 속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은 이미 변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해 봅시다. 이 책을 쓰게 된 첫마디처럼 그냥 편하게 하면 됩니다. 남들과 똑같이 세상을 보고 듣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자신만의 가치관인 최입니다.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하고 문제를 보면 어느새 새로운 돌파구가 보이고 답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해라. 정답을 찾은 뒤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수학은 문제를 푸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푸는 나를 푸는 과정이 수학이다. 그 문제를 푸는 나를 푸는 과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푸는 나를 푸는 과정.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가는 그 과정이 수학 공부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가는 과정이 수학 공부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나의 체를 통해 평가해야 합니다. 그 체를 통해서 일하는 나의 모습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고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중의 체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눈으로 내 앞의 상황을 봅니다. 하지만 부자의 체는 나를 바라봅니다. 세상을 대하는 나를 바라본다. 나를 바라본다. 이를 통해서 상황을 대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그 모습을 위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집중이 안 되죠?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린님? 자,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나의 체를 통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그 체를 통해서 일하는 나의 모습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고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중의 체는 세상을 봅니다. 눈으로 내 앞의 상황을 봅니다. 하지만 부자의 체는 나를 바라봅니다. 세상을 대하는 나를 바라봅니다. 이를 통해서 상황을 대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그 모습을 위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체의 높이가 세상의 링인 것입니다. 그 시선이 높아질 때 당신의 위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
그리고 그 위치가 높아질 때 세상에는 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생각은 말과 행동을 이끕니다. 어떤 생각이 만들어지면 그 생각에 반응하여 말을 하고 말에 어울리는 행동을 합니다. 맞아. 생각, 행동, 말. 생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떠오르는 생각을 우리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내가 생각의 주인이라면 원하는 생각만 하고 원치 않는 생각은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아. 무의식에 각인된 생각의 씨앗, 바로 관념입니다. 이 관념이 생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의식이 만든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만 내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나는 생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의 마음이 심어져 있으면 부자 세상으로, 가난한 씨앗이 담겨 있으면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마음속 무의식이 펼쳐낸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현실을 띄우는 힘 역시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과정이 물리 시간에 배운 공명작용입니다. 마음이 나를 통해 세상 이미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상입니다. 충만한 사람으로 각인해야 합니다. 그 이미지가 머지않아 미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정말 심사가 끌어당김을 거치 열심히 하는데 참 시간이 걸리죠. 그 옆집에 가서 이사 이하영을 주머니에 넣고 미래를 기억하는 힘,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알미 있으면,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미래를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알에서 나오는 그 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기억입니다. 미래는 무엇일까요? 미래는 상상을 통해 인식하는 마음속의 이미지입니다. 미래는 무엇일까? 미래는 상상을 통해서 인식하는 마음속의 이미지입니다. 나의 상상, 내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상상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 우리는 미래 이미지를 펼쳐냅니다. 내가 꿈꾸었던 삼성 서울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모습이 상상입니다. 하지만 상상이 일상이 될 때 상상은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상상은 알미 되고 나에게 항상 느껴졌던 그 의사의 느낌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꾼다. 결국 이건데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하라. 참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런 책들을. 그래서 스스로 의사라 생각하는 그 일상은 말의 습관과 행동의 습관을 바꾸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바뀌면 그것을 만드는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습관화된 그 생각은 관성을 지니게 되고 늘 비슷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내면에 새겨지는 나도 모르게 하는 그 생각이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무의식에 박힌 그 관념의 씨앗, 그 씨앗이 바뀔 때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그 알은 바로 무의식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른다.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해야 된다라는 거. 무의식을 의식화해야 된다라는 거. 결국 운명은 무의식이 결정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무의식에 각인된 간성화된 생각, 관념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내면에 단단히 박혀있는 그 관념이 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정관념이라고 부릅니다. 관념이 고정될 정도로 강력하게 박히면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상을 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일상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가? 사소한 말투, 일상적인 행동 하나가 미래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말과 행위가 습관이 되고 관성을 지닐 때 그 관념이 이끄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알미 삶인 것입니다. 나의 알미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모여서 삶이 됩니다. 수수복을 입고 재수를 했던 그 일상이 의사가 된 미래를 당겨주었습니다. 미래를 기억하는 그 힘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상이 기억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 알미 생기기 때문입니다. 손에 쥔 1,000원 지폐 몇 장이 전부였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준 20살의 나에게 감사하며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그 후 종종 서울숲에 들러 산책도 하고 조깅도 했습니다. 갤러리와 포리에 사는 친구들과 선배들을 만나 그곳에 생활도 들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있는 중식당에 들러 식사를 하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을 상상하고 기억했습니다. 그 삶이 일상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삶이 나의 무의식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이곳 서울숲에서 살게 되겠구나. 일상이 된 그 생각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막연한 망상이 아닙니다. 기억이 된 상상의 힘입니다. 이것이 막연한 망상이 아니라 기억이 된 상상의 힘이다. 그것이 삶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진리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미래를 기억할 때 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진다.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수복을 입으면 수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네. 끌어당김의 법칙, 신상화를 훈련해야겠습니다. 네, 아이님, 그러면 오늘도 수고했어요. 조사하느라고.